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장애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한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좀 SDG라는 렌즈를 가지고 여러 계층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장애계인 저희를 불러주신 것은 취약계층 중에서도 장애인이 과연 SDG라는 렌즈를 통해서 봤을 때 국내 한국의 장애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 지향해야 되는, 우리가 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라고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PPT를 좀 보면, 근데 저는 우선 앞서서 이미 많이 이제 좀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정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 10년 정도 SDG 2030이 남았는데, 정말 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좀 공교롭게도요, 7월 1일 오늘이 장애계에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에요. 저희가 2019년 7월 1일 날 장애등급제라는 게 폐지가 됐거든요. 이 장애등급제라는 것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장애등급제는 원래 처음에 장애인복지법이 도입이 되면서 장애인을 1급부터 6급까지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등급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계에서는 이런 등급제가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등급의 칸막이에 가로막혀서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살아갈 때에 필요한 어떤 그런 서비스들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장애등급제에 가로막혀서 목숨을 잃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장애계에서 꾸준히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해왔고요. 2019년 7월 1일 드디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등급제 폐지라는 것은 시혜와 동정, 장애인에 대한 복지 시스템이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시스템이었던 것이 권리 중심의 복지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좀 저희는 소망을 했었는데요. 1년 후인 2020년 7월 1일, 지금 사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장애계에서 장애 등급제를 진짜로 폐지해라라고 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좀 대규모 집회도 했었습니다. 왜 아직도 등급제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은 아직도 진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보시면, 작년에 이제 저희 기사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장애 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의 삶 못 바꾼 가짜 폐지라고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애 등급제가 사실은 폐지하라고 장애계에서 요구했던 거의 배경에는 장애인이 사회생활, 사회에 참여할 때 정말 배제되지 않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이 필요에 맞게,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 권리다. 이것이 우리 장애인의 권리다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이제 등급제 폐지 요구안이 나왔던 건데요.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해서 여전히 좀 장애인의 삶이 등급제 안에 좀 갇혀 있다. 가짜 폐지이다. 라는 비판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G 렌즈로 한번 그럼 등급제, 장애인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길래 장애인들이 가짜 폐지라고 하고 등급제를 진짜로 폐지하고 권리 중심의 패러다임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지표들은 지속가능 포털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사회안전망부터 좀 보자면요. KSDG 세부목표 1-3인데요.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 비중을 2030년에 15%까지, 2040년에 20%까지 높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셨는데 2018년에는 이 수치가 11.1%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요. OECD 주요국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요. 2019년 기준이고요. OECD 평균이 20%였습니다. 근데 이때 한국은 2019년에는 12% 정도 됐었네요. 지금 평균보다 한 8%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장애인 복지 지출 규모로 가면 더 떨어집니다. 지금 OECD 평균이 2017년 기준으로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규모가 1.9%였는데요. 한국은 이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0.6%에 불과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사회 참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KSDG 세부 목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취약률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킨다라는 목표를 갖고 계신데 여기 밑에 보시면 취약 집단에 대한 취약률 통계 구축 필요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장애인의 취약률을 찾아봤을 때 잘 통계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자료가요. 요거는 이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라는 장애인의 이게 통계청에서 아마 3년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장애인 조사를 하고 계신데요. 그 실태조사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교육 정도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정말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수치인가라고 놀라실 정도로 낮은데요. 무학이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9.2%나 됐고요. 전체가. 그다음에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 정도가 28.4%, 중학교 졸업이 18.1%, 고등학교가 29.9%, 대학 이상은 14.4%에 불과했습니다. 이 앞서서 우리나라의 지금 취약률을 보면은 고등교육기관이 지금 그러니까 대학 진학이 67.6%나 되거든요. 근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게 불과 14%, 65세 미만으로 간다 하더라도 23.9%에 불과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실은 여기가 뭐 학령기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성인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통계 자료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좀 교육 정도가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 전체 시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데 그렇다면은 평생학습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평생학습 참여율이 2019년에 43.4%였는데요. 이 수치가 장애인으로 가면은 굉장히 뚝 떨어집니다.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애인의 평생학습도 이 교육이 이미 교육 정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강화도 KSDG 목표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애 분리 통계가 나와 있어서 장애인이 34.9%가 이렇게 고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수치도 굉장히 낮은 수치죠. 아마 다들 이미 좀 많은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비단 의무 고용률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의무 고용률로도 좀 고용되기 어려운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작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공공 일자리를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도 굉장히 문제인데요. 지금 KSDG 목표를 보시면 저상버스 보급률이 2018년에 2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또 굉장히 서울과 수도권에 중심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갈수록 저상버스 보급률이 굉장히 낮고요. 지금 이걸 2040년에 50%까지 확대한다라고 목표를 잡으셨는데 이 말은 결국은 달리 본다면 좀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10대 중에 5대는 장애인 탈 수 없는 버스를 여전히 좀 방치하겠다라는 저는 좀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100%까지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사실 2040년도 굉장히 늦죠. 네, 100%까지 올리는 수치, 이 목표가 좀 야심찬 목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앞서서 이렇게 좀 파악했던 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서서 장애인의 통계를 보고 싶다 하면은 저희가 장애인 실태조사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2017년에 그래서 장애인 실태조사가 나왔었는데 이 실태조사에 좀 함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조사 대상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고 계신 장애인분들은 빠져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 통계, 교육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현재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뭐 필요한 서비스, 복지 서비스에 뭐가 있는지 이런 다양한 통계 조사들이 실태 조사에 담겨 있는데 거주시설에 살고 계신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이 통계의 목소리를 아예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이 배제조차 비가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통계가 너무 쬐끔하긴 한데요. 2017년에 약 3만 명의 장애인이 1,700여 개의 거주시설에 현재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지 2년이 되었다고 하는 2021년 7월 1일 오늘 제가 좀 간곡하게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권리 중심,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보장법 저희가 제정운동하고 있고요. 또 탈시설 지원법도 저희가 제정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힘있게 저희가 제정되고 그렇게 어떤 법률적 또 국가 체계적인 인프라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